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또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예, 이거 좀 미중 갈등을 우리가 삼자지만 이게 뭐 삼자 입장에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직관돼 있어서 예. 두 나라 다. 지금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먼저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번 달 3일 코로나19 그러니까 발생지로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지목을 했고요. 예.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중국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왜 또 미국이 이런 강경한 중국에 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뭐 뒤에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기행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은 결국 올 가을에 있는 대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여론조사 통합지수인 RCP의 지난달 26일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이 47.7%, 트럼프가 43.2%로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계속 바이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치적으로 삼았던 경제가 이제 코로나19로 쑥대밭이 된 데다가 선거 유세 대신 진행한 그 코로나19 브리핑 할 때마다 말이 삐걱거려서 되게 불리한 상황으로 자꾸 상황이 참사 벌어지고 수준의 있고요. 얘기를 네. 많이 했죠. 게다가 잠잠했던 그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은 것 예.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선 건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미국에만 전염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인데다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여러 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으면서 그 어느 나라도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오지 않는데 예. 유독 미국만 중국의 코로나 발원지에 책임을 묻는 게 좀 생뚱맞다 이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예. 게다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로 한 2년 동안 갈등을 야기했었는데 이제 겨우 타협이 된 마당에 이번엔 또 아예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겠다 이런 말까지 등장했다는 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 경제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최근에는 그 중국의 그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타국까지도 전부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뭐 예. 대표적인 전략이죠. 내부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외부로 그렇죠. 예, 화살을 시선을 돌리고. 돌리고 위해서 이 분쟁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전략이긴 합니다만 다분히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네. 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좀 압박하는 이유도 나름 있다 뭐 이렇게 또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1차 무역 협상 파기를 경고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번 무역 협상할 때 서비스 379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달러, 그리고 에너지 524억 달러 등 4개 부분에서 이제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 동안 구매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약속 이행률이 올해 10%도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약속 이행을 그러니까 촉구하는 의미로 저렇게 강경 발언을 했다. 이런 해석도 나올 만은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이제 수입해 주기를 바라는 물품들이 이제 석유, 농산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1차 합의문 가운데 이제 미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와 농산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유가로 미국의 에너지 업계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석유 산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산업이고요. 예. 실업자만 해도 수십만 명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중국이 올해 1분기에 러시아에서는 113억 달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7억 달러 그 석유를 수입하면서 미국에서는 1억 달러 남짓밖에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섭섭할 만도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미국산 대두 수출, 콩 얘기하는 거 예, 어때요? 예. 이게 막힌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올해 1분기에 미국산 대두를 전년 대비 210% 증가한 18억 톤이나 이제 달러나 수입을 했는데 예. 세계 교역이 난관을 겪으면서 미국은 3월 2주 동안에 중국에 대두를 하나도 수출하지 이건 뭐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4월 마지막 주에는 1년 전에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1만 375톤에 불과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석유와 농산물 수출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대중국 무역 적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 감염 이후에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틈타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으로 또 불사하겠다 이렇게 예. 강경책을 내놓아서 다시 자기의 이제 대선 가도에 좀 예.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끌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로서는 이제 자신의 가장 경제 정책 중에서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네. 지금 많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뭐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또 국가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중국도 만만치 않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 그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유차이나 채널에 옛날에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once upon a virus 이런 문구를 영상에 올리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그 병마용 레고 인형과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 레고가 등장을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보인 그 미국의 기계적인 반응을 비판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았다. 이게 트럼프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 그 환구시보가 이제 국제 신문인데 여기서 자국 기업 합법적 권리 결연히 지킬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애플, 보잉 등 미 기업 제품 불매 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경고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이렇게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 물론 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라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재미있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중 갈등이. 그렇죠. 미국이 화웨이 특히 제재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한국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 각각 20.9%와 17.7%로 합계 38.6%나 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그동안 노력했는데도 이 정도이니까요. 그만큼 두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이제 크다는 얘기죠. 지난번 미중 그 무역 전쟁이 발발해서 한국 수출이 2018년 12월 마이너스 17%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11월까지 마이너스 14.3%까지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다 뻔한 일이고요. 특히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피해가 이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 화웨이는 한국 업체로부터 연간 12조 원어치를 납품받는 큰 손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들은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 당장 증시에도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이 어떤 뭐 대책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자 정부도 이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그 기획부 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감염병 확산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무역 갈등으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저유가,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등 3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예. 근데 결국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주력 제품의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달리 구사해서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행히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파웨이에 디램이나 낸디, 플래시 등 그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직접 대상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병행하고 있긴 하지만 화웨이는 그 고객사가 아니라서 당장 매출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화웨이가 그 대만 업체인 TSMC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는 뉴스가 요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화웨이하고 TSMC하고 거래 관계가 이제 단절될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통신 장비 등 그 완성품 생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그 국내 업체들의 칩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문제고요. 예. 화웨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기업들이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른경제 미중 무역 분쟁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